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저희가 희망 리턴 패키지 재기 사업화 재창업 분야를 알아봤었죠. 이번에는 경영 개선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리턴 패키지 경영 개선 사업, 재창업 사업 같은 말이 아니라 다른 사업입니다, 여러분. 경영 개선 사업은 재창업 사업은 뭐가 다를까요? 재창업 사업은 기본적으로 폐업을 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 늘 지원을 하는 사업이었죠. 그래서 폐업하고 이제 창업을 다시 하려고 하는 분, 아니면 폐업하고 재창업한 지 1년 미만인 분, 아니면 업종을 바꾸려고 하는 분, 폐업은 하지 않았지만 요분들이 대상이었다면 경영 개선은 틀립니다. 지원 대상만 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이고요. 경영위기 소상공인이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 매출액입니다.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해야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중에서 두 유형을 나눴습니다. 하나가 10% 이상 감소했지만 50%까지는 감소하지 않은 소상공인. 두 번째는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이 두 가지로 나눴어요. 50% 이상 감소했다는 건 우리가 한계 기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망할랑 말랑하는 이제 거의 이제 기업이 살아나기 쉽지 않은 그런 기업을 정의를 하는 거고 10%에서 50% 미만이면 조금만 잘 좀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겠다. 잠깐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계 기업 소상공인과 아니면 10% 이상에서 50% 미만이 감소된 그런 경영위기 소상공인으로 분류됐다.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일단 지원 대상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액과 상관없이 매출액이 올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요 위기 지역입니다. 이 위기 지역이 종류가 두 개예요.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이 있고 재난 지역이 있습니다. 최근에 풍수해 같은 그런 피해받았던 소상공인이 있는데 이게 이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인정받는 시점도 다르고요. 지역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이런 지역인가 하는 분들은 공고문을 좀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는 게 기본적으로 경영위기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그런데 위기 지역에 사업자가 있는 분도 경영위기 소상공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가 경영위기 소상공인인데 지원이 가능하냐? 요거에 대한 여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그 뒤에서 한번 좀 한 가지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요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기본적인 지원 대상이 되고 특별히 일반적으로 지원 제외 대상이 있죠. 뭐 체납이나 연체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지원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럼 지원 대상이 된다면 선착순으로 접수가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사업 계획서는 중간에 경영 진단이라고 해서 전문가의 그런 컨설팅을 받게 되거든요. 교육과 컨설팅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나중에 등록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업들은 신청서를 다 미리미리 써야 되는 반면에 여기서는 경영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아가면서 접수는 먼저, 신청서는 조금 있다가 넣어도 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선착순 진행되니까 여러분이 1월 30일부터 2월 27일이죠. 빨리 낼수록 유리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원 절차는 재창업과 동일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그러면 2,500팀 정도를 뽑아가지고 전문가가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단하고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계획서를 신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업들은 사업계획서를 먼저 신청하는 반면에 신청 먼저 하시고 진단하고 교육받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그럼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서 뽑히게 되는데요. 요 신청하고 진단하고 교육 평가에 들어갈 때 2,500팀 정도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선정은 1,250팀을 뽑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2대1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대1이 경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요건을 충족시켰고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2대1의 경쟁률로 여러분은 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희망리턴 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은 이거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이기 때문에 대출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사업에 도움되는 돈을 지원을 하는 거고 여러분이 회계상 용도에만 맞게 쓰시면 나중에 상환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자금을 쓰실 때 회계감사의 그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여기서 쓰면서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여기서 사업계획서를 쓰고 나중에 정부가 협약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정부랑 계약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지원금을 여기서 한 최대 2천이거든요. 2천만 원을 주면 내가 열심히 요 사업계획서에 써 있는 플랜대로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낼게.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줘라. 그리고 나한테 준 2천만 원은 요렇게 용도로 쓸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계약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지원금을 받는 권리가 있고 반대로 여러분이 이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돈을 써야 된다는 거. 물론 예상외로 좀 달라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사업비를 조금 바꿀 수 있지만 100%내 마음대로 쓸 수도 없다는 거. 그게 이제 이런 지원 자금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여러분이 사업장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서 이렇게 주관 기관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거기에 맞게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 교육 때는 보통 이렇게 여기 중간에 보면 400팀을 뽑으면 실제로 자금은 200팀을 주도록 이렇게 2대1의 경쟁으로 나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전문가가 여러분이 사업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서 의견을 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경영위기 소상공인 매출 50% 미만 10% 이상 감소할 것 그리고 50% 미만일 것 그리고 한계 소상공인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에서 한계 소상공인은 20% 미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5팀 중에 4팀은 경영 위기를 뽑고요. 한 팀은 50% 이상 감소한 분을 뽑겠다는 거죠. 즉 미만이니까 20%도 아니고 20% 미만이니까 더 적게 뽑을 수도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 보겠습니다. 경기 인천에 이렇게 400팀을 모집하잖아요. 네, 두 개 기관이 다 400팀씩 모집하는데 그럼 이 400팀 중에서 두 개를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400팀 중에 약간 20대 8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 기업은 20%니까 80팀. 5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기업은 80팀. 그리고 320팀은 매출 10%에서 50% 사이 경영위기 소상공인 이렇게 나눠 뽑는다는 게 이 중간에 실은 숨어 있는 내용들인 거죠. 그리고 한 개 기업은 20%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적게 뽑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50% 미만의 한계 기업들은 많이 뽑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논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뭐 제가 뭐 그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그 정부 지원 사업이 논리가 거의 흡사합니다. 뭐냐면은 회생이 가능한 기업들 정부 자금을 줬을 때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 자금을 줬는데 매출이 5천만 원짜리 하는 회사가 매출이 한 6천, 7천 찍는다. 그럼 매출이 2천 정도 늘었으니까 효과가 있는 거죠.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정말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들어가요. 근데 전문가가 봤을 때 이게 매출이 5천 하던 회사였는데 지원금을 넣어도 매출이 6천, 7천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여.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은 정부 지원에서 살릴 바에는 그냥 폐업하게 내비두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즉, 잘 되는 기업들 아니면 살릴 수 있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주는 게 일반적 정부 사업이 목표고 이 사업이 경영 위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영 위기를 벗어나서 생존을 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런 한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좀 낮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한계 기업 설명 매출 50% 감소 기업이라면 이런 내용들을 보셨을 때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한계 소상공인이긴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랬던 것이고 내가 지원금을 받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런 그런 점들이 명확하다면 여러분이 또 경쟁이 조금 TO가 좀 부족하더라도 선정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영 진단은 뭐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전문가가 뭔가 진단해서 보고서를 주고 해설도 해준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진단 보고서 내용도 생각보다 또 중요해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교육을 받으면 어, 담당자가 무조건 필수 참여를 해야 됩니다. 사전교육 미수료자는 아예 서류와 발표 평가를 제외하기 때문에 교육 진단 필수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여기 서류 평가 보시면 경영 진단 때 제공받은 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 내용을 사업 계획서에 반영해라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사업 계획서를 잘 못 써도 괜찮다. 조건에 맞으면 신청해라. 대신에 전문가가 보고서 사업 계획서 같은 것도 도와주고 진단이 포인트도 잡아줄 테니까 대신에 전문가가 진단한 내용은 꼭 사업 계획서에 반영해라.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단 보고서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 쓸 때 이 진단 보고서에 쓴 내용하고 엇나가게 썼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겠죠. 그런 내용들이 이 공문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이 있으니까 가점은 최대한 여러분이 챙기는 게 좋습니다. 채무 성실 상환자 기존에 받았던 소상공인 대출을 성실히 상환했다면 5점.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5점인데 저희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사 그 가입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최대한 받으시면 여러분이 납입할 부담금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런 희망 리턴 패키지 가점을 받아서 선정원 확률이 올라가니까 만약에 내가 채무 성실 상환자가 아니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도 지금 추천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1월이니까 지금 가입하시면 이 사업이 2월 말 접수 마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발표 평가를 해가지고 갑니다. 발표 평가 대표자 본인이 나올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선정이 되면 다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미수료자는 역시 사업화 참여 자격이 제외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육을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교육을 들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전문가의 멘토링 지도를 받습니다. 네, 여기 꼭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 상위 30%까지는 2천만 원 또는 신청 금액이 100%, 그리고 하위 30%, 그 외라고 써 있지만 하위 30%예요. 1,400만 원 또는 신청 금액이 70%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선정만 된다면 최소 1,400만 원, 그리고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예산이 남을 경우 예비 순위자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금을 생각보다 작년보다 좀 많이 주는 게 좋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대로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법인과 주관기관에서 사업비 집행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나라 도움에서는 이 기준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금 집행을 안 할 경우에 여러분이 보완 요청이 나오게 되고 제대로 보완을 안 하면은 최악의 경우에 여러분이 받았던 돈을 여러분이 다시 국고로 집어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나중에 제재 같은 조건이 제재 조치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는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 이 회계감사 기준이 도움을 받아가며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쓸 때 좀 물리적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권리가 있는 대신에 이 사업비를 꼼꼼히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화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화 이행 의무는 간단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쓴 대로 해라. 사업계획서가 정부와의 약속이라 그랬죠. 그대로 여러분이 해라. 만약에 여러분이 9월 달에 크라우드 펀딩 하겠다 썼습니다. 그럼 뭐 한 달 정도 뭐 늦어질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사업 기간 안에는 펀딩을 해라. 그리고 이번에 인테리어를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6월에 개선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제일 좋은 거는 5월에 땡겨서 개선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목표를 조기 달성했기 때문에. 근데 한 9월, 10월에 달성하면 그것은 약간의 문제는 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이 정부 사업 기간이 보통 11월 말입니다. 사업 기간 안에만 달성하면 그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달성을 못했어. 인테리어 하기로 해놓고 사업비를 다 썼는데 인테리어를 안 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사업화 이행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계에서 쓸 때 허위로 쓰지 말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가능한 내용을 써라. 그리고 다른 거를 바라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영업을 유지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영업 유지라는 말이 표현이 뭐겠습니까? 지원을 받았으면 작년보다는 실적이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겠고, 실질적 영업을 유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저 월급이 22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월 220 이상은 벌어라. 이 얘기로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최저 월급 이상은 돈을 벌 수 있으면 실질적 영업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비용 다 빼고 그런 상태를 만들면 우리는 경영 개선에 성공한 걸로 볼게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혁신성장 촉진자금이라던가 다른 소상공인 자금 때는 이런 말씀 드리진 않았잖아요. 지원금을 받았으면 뭐 최소한 몇십 프로 이상 성장해라. 그런 게 조건이다, 그런 게 기준점이다라고 얘기 드렸지만 이거는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최저 월급 이상의 월급을 받을 정도면은 그 정도면 만족하겠다라고 해서 좀 목표가 조금 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소상공인들이 좀 너무 그 좀 어려운 소상공인 돕는다는 취지가 이런데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4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면 실제로 여러분이 현금으로 내는 돈은 2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예요. 1,400만 원 받으면 700을 내야 되고 2천만 원을 받으면 1,000만 원은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2천만 원, 안 그래도 경영도 어려운데 2천만 원을 지원받을 때 1,000만 원 내는 것도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만든 개념이 현금과 현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300만 원만 내라. 그러면 정부 지원금 2천만 원을 받고 현금 30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럼 통장에 2,300만 원짜리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2,300만 원을 그 이 사업 기간 안에 빵원이 될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그게 이 지원금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현물이라는 거는 뭐냐? 현금은 여러분이 300만 원만 내면 되고 현물이 700만 원 잡혀 있는데 원래는 너네가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000만 원 내는 건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700을 현물 처리를 해줄 테니까 내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현물이 뭐냐? 많은 분들이 하는 게 대표자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본인 및 4대 보험에 직접 가입된 직원들의 인건비를 현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물 처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대표예요. 그러면 월 220 정도, 좀 적게 쳐도 월 200 정도는 여러분이 인건비가 나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4개월 정도 인건비면 800만 원이 나가죠. 그 현물이 완성됐죠. 즉, 이 사업에 선정되면 현물은 대표자 인건비를 현물 처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대표자 인건비 그냥 낸 걸로 봐서 700만 원은 안 내도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월세를 내고 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그럼 월세 낸 것도 그냥 현물로 쳐줄게. 그냥 어지간하면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보면은.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 프로그램으로 또 기타적인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또 이제 참가를 하시면 되겠죠.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상황을 보고 유용한 것들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똑같습니다.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 접수이고 선착순 마감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온라인 신청할 때 반드시 신청 접수 완료란 버튼을 눌러라. 이걸 안 눌러가지고 실제로 접수가 안 된 케이스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가능하면 마감일 전에 접수하라고 했지만 선착순이라고 더 앞부분에 표시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능하면 2월 첫째 주 안으로는 접수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희망인턴 패키지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서 접수를 하시는 거고요. 신청 지역은 여러분이 사업장 소재지에서 하시면 되고 사업장 소재지랑 일치하지 않은 지역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냥 탈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업장 소재지 안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참여 제한, 여러분이 뭐 사업자 등록증 신청자와 대표자가 일치해야 될 것, 그리고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이 해당이 안 돼야 될 것, 그리고 비영리가 아닐 것, 체납이나 연체가 없을 것,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21년도부터 희망 리턴 패키지 경영 개선이나 재창업을 받은 분들은 지원이 아쉽지만 안 됩니다. 2번은 못 받게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중기부나 다른 중앙부처 공공기관에서 국비나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사업을 여러 개 받을 수 있잖아요. 이제 1월인데. 근데 이제 이 희망턴 패키지 경영 개선의 유일한 단점은 여러 개의 사업을 받았을 경우 이런 중복수의 문제가 있어서 희망 리턴 패키지를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되게 안타까웠던 사례 중에 하나가 한 대표님이 희망 리턴 패키지를 선정이 됐었고 또 어떤 사업, 어떤 중앙정부의 마케팅 지원 사업을 선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마케팅 지원 사업이 보조금이긴 한데 그 돈을 안 받는 사업이었어요. 바우처 형태라고 해서. 어쨌거나 마케팅 지원 사업을 1,000만 원을 받고 희망 리턴 패키지가 한 또 1,000만 원대 이렇게 받았는데 중복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의를 했더니 이건 중복이라서 안 된다 그래서 마케팅 사업을 포기하고 희망 리턴 패키지를 했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정을 어기게 될 경우에 나중에 이 부분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제재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을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혹시나 여러분이 이런 중복 문제가 생기면 일단 하나는 받으시는 게 좋으니까 참여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을 받았을 때 그 두 번째 사업을 협약하기 전에 검토하십시오. 이 사업을 받았는데 이게 중복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면 이 기관에서 판정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회사도 기본적으로는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맹점 사업자, 우리가 프랜차이즈죠. 가맹점인데 개별 가맹점이 어느 정도 독립성을 인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긴 하나 매장에서 좀 자체 메뉴 같은 걸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다. 그런 데는 또 지원이 돼요. 그런데 전혀 독립적이지 않은 데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 저기 뭐 롯데리아 같은 데들 그런 곳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죠. 그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위기 소상공에서 매출 감소를 체크를 할 때는 25년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한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만 됩니다. 즉,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24년도, 2024년에는 창업을 하셨고 매출이 떨어진 기업들만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저는 25년 6월쯤에 창업을 했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분들은 창업한 지 1년이 안 됐죠.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요? 희망 리턴 패키지 중에 재기 사업화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경영 개선으로 신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25년도에 창업했다? 그럼 창업한 지 1년이 안 됐다를 보고 그러면 재창업으로 신청하셔야 되는 거고요. 24년도에 이전에 창업했다? 그러면 24년, 25년 1월이가 애매한데, 그죠? 24년도 또는 그 24년 이전에 창업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경영 개선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경영 위기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보시면 매출액 감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게 다양해요.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 그리고 이제 재해 같은 지역, 선포 지역이 있는데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이 이렇게 뭐 나주혁신단지 뭐 이렇게 하면서 디테일하게 이렇게 단지가 정해져 있죠. 주포 제2농공단지. 그래서 꼼꼼히 한번 보시면 좋겠고 특별 재난 지역이 있는데 모든 재난 지역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최근 3년 이내 선포 지역으로 선포일자 이전부터 영업을 하고 있었던 분에게 지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협약 기간 동안 해당하는 특별 재난 지역에서 계속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기는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언제냐, 뭐 이제 뭐 세종시 뭐 호우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태풍 뭐 이런 부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재난 선포 지역 선포 연도 일자 이전에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일자까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선포 연도와 일자까지 나온 거예요. 이 일자 이전에 여러분이 사업장에 있어야 되고 현재 그 지역에 있어야 되고 영업 중이고 그리고 지원금 받고 나서도 여기 계속 있을 것. 그래서 뭐 강원 고성군 전체, 영동군, 뭐 옥천, 금산, 부여에서 여기 좀 폭이 넓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제가 봤을 땐 이 재난 관련된 쪽이 훨씬 폭이 넓어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시면 24년 12월 18일에 대설 강풍 풍랑이 있었는데 평택, 용인, 이천, 안성, 화성, 여주 생각보다 폭이 넓죠. 그래서 생각보다 해당 사항이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25년 7월 20일 경기도 가평군 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강릉시 23년 산불 이런 것처럼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 오폭 사고 뭐 이런 것처럼 사회재난부터 해서 그냥 자연재해까지 다양하게 좀 폭을 넓게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재난 지역 쪽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출 서류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신청서는 나중에 쓴다 그랬죠. 근데 신청서가 두 개예요. 부침 1의 자기 역량 기술서, 부침 2의 사업 계획서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온라인에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자기 역량 기술서랑 사업 계획서는 나중에 진단하고 이걸 받은 다음에 쓴다 그랬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거 보시면 접수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만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 내용을 꼭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요 진단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경영 진단을 하고 신청서를 쓰는 항목이 아까 있었는데 어디 있었었죠? 오, 큰일 났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 보입니다. 네, 맞아. 잠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도 네, 공문이 많다 보니까 여기 있군요. 지원 절차죠. 신청을 했죠. 그리고 선정 평가 단계에서 사업계획서 제출이라고 써 있죠. 소상공인이 기관으로 써 있잖아요. 즉 3번 단계에서 쓴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신청 서류들 리스트들이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거를 가지고 신청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도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진단 사전교육 이후 작성. 즉, 여러분이 신청할 때 요것만 맞으면 바로 써라. 그리고 사업계획서 신청서는 한두 달에 쓸 수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납세 확인 같은 경우는 뭐 국세지방서 납세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온라인 위텍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확인 서류가 있는데 행정안전망 이용 동의에 체크하시면 여러분이 굳이 따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미동의하신 분들은 직접 떼야 되니까 가능하면 동의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선장 내면 뭐 보증보험 하나 끊으시면 되겠고 매출 감소 체크하시는 것도 행정이용 동의하시면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내가 매출 감소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년도 재무제표 그리고 전년도 아니면 부가세 증명원으로 얘기할 수 있죠. 매출이니까. 그래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만 서로서로 떼어서 비교하셔도 충분히 비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재난지역 같은 경우 여기서 관련된 내용도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내용을 확인을 해봐라. 꼼꼼하게 저기 지역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면은 반드시 여기 뒤에 문의처의 기관들이 있으니까 문의처에 꼭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청서는 좀 천천히 써도 되지만 여러분이 신청은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신청서를 쓰시는 것도 미리 써놓으시면 어쨌거나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청은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하고 평가가 3, 4월에 있고요. 5월쯤 협약을 합니다. 그리고 협약을 한 다음에 6개월 정도, 11월 13일 정도에 마감됩니다. 보통 6개월 정도 하니까 5월 13일 정도에 협약한다고 보시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와 발표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통과가 되게 되고 심사 항목들 내용을 좀 보시면 몇 가지 의지와 전문성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기기술서나 이런 거 나중에 보시면 이거는 뭐 나중에 사업계획서 때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스토리가 있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잘 됐다가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부분을 좀 고치면 우린 다시 성공할 것 같다. 그런 스토리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스토리 같은 경우들이 이런 자기 역량 기술서 같은 데 표현한 사업 케이스에 들어가면 되게 괜찮은 그런 내용들이고 어쨌거나 이 경영을 유지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받고 금년에 열심히 하면 충분히
경영이 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타당한 계획을 여러분이 짜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교육과 진단 멘토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점은 최대 5점이니까 최대한 챙기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아까 사업계획서 여기 신청서는 정부랑 계약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계획을 실제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화 계획의 현실성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쓰는 건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유의사항들 한번 체크하시고 이 사업이 특이점은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이 그 지휘사항 같은 경우 보통 소상공인 전문 콜센터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고 지역별 주관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소진공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콜센터 상담을 받아요. 그래서 콜센터 상담은 여기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신청서 공문안에 신청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서가 종류가 두 개입니다. 자기 역량 기술서 그리고 경영 개선 사업화 지원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고 중간에 사업비를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요 일정 계획 지키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이런 걸 잘 내용을 쓰셔야 된다라는 내용을 꼭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 쓰고 사업 비용 나중에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니까 생각해서 잘 쓰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사업비도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이 적격 증빙 서류에 맞게 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게 이 사업이 안 갚아도 되는 장점도 있지만 이 기준에 따라야 된다는 여러분이 그 단점도 같이 공존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안 갚아도 된다는 장점이 훨씬 더 크지 않겠냐? 왜냐하면 저런 기준이나 증명은 막히면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기관 담당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막 쓰시지만 않으시면 어떻게든 사업 기간 안에는 해결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희망턴 패키지 재기사업화 경영개선 사업 쪽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은 재창업과 다르게 폐업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매출이 10% 이상 떨어져야 지원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 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 가능했고 특히 특별재난지역이나 중소기업 위기지역에 있는 분들은 매출 감소랑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건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경영을 어떻게 개선할지는 신청한 다음에 여러분이 전문가 상의해서 또 풀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같이 한번 또 의견 나누면 제가 아는 데까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